아마도 우리 팬들은 지금도 손흥민 선수 손가락에 묶인 붕대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짠합니다. 이강인의 위시한 물병 3인방이 대표팀에 다시 소집됐다는 점도 분노를 숨길 수 없는 지점이고요. 오죽하면 팬들이 손흥민에게 국가대표팀 차출을 거부하고 토트넘에 올인하며 행복 축구하라는 애원을 할 정도죠. 실제로 토트넘 경기를 보면 화날 때도 많지만 결국 그래도 재밌게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름의 고군분투 속에서 소정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면면히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잉글랜드의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이도저도 아닌 강등권 팀이다 라고 저주하며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요. 일면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사실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이름값이 떨어지는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도 멋진 성과를 냈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는 지점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제외하고라도 비로소 단단한 하나의 팀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나 축구 전문가이자 감독으로나 손흥민의 팬임을 자처하는 리버풀 클롭 감독이 한마디를 던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불러일으킨 토트넘 선수단 내 특이한 기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자 전술적인 변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케인 등 기존 주축 선수가 모두 떠난 토트넘에 네임밸류 높은 선수가 없음에도 토트넘을 강팀으로 구분하고 손흥민이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는 클롭 감독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 또 손흥민 선수 손가락은 대체 언제 완치되는지 등등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 대한 요즘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케인은 위는으로 건너가 건방진 말을 하나 남기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위닝 멘탈리티가 없다, 패배에 익숙한 팀이고 성공한 가능성도 없다라고요. 자기가 수년을 몸담고 아직도 친구들이 가득하며 지금의 자신이 있도록 패스니 연봉이니 온갖 것을 몰아줬던 친정팀에 보여주는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사실 최근 토트넘 선수단 내에는 요즘 특이한 분위기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승리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스포츠 드라마 스토리 같은 모습인데요. 주장 손흥민의 주축으로 웬만한 부상으로는 엄살을 피우며 대충 누워 수억 원씩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팀으로 뭉쳐 우리 토트넘이 1승이라도 더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이를 지켜본 수많은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현대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찬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리버풀 클럽 감독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소니를 중심으로 비로소 진정한 한 팀이 되었다. 손흥민은 지금 현대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래서 내가 소니를 좋아하는 것이고 토트넘에서도 리그 최고 수준의 연봉을 준비해 예우하려고 준비하는 이유기도 하다. 소니 키운 아들들이 미래 토트넘을 이끌 것이다 라는 감동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단순한 칭찬으로만 보일 수 있는 이 발언은 사실 이 뒤에 그동안 케인 없는 토트넘, 더 나아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아마추어 팀에 불과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번 시즌 초반,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케인이 전력에서 이탈하며 토트넘은 더 이상 강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 생겼던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가 없다는 오해도 있었고 미드필더나 수비진 그 어디에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선수가 하나도 없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결정력은 올 시즌 토트넘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였습니다. 물론 한참 잘 나가던 시즌 초반 15기 29골로 경기당 2골에 육박하는 득점을 기록한 팀에는 가혹한 비판이긴 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터져주던 몇몇 경기를 제외하고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다 맥없이 패하거나 간신히 비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슈팅과 유효 슈팅 여자를 보면 토트넘이 효율적이지 못한 공격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결국 케인 같은 받아먹기형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다행히 손흥민이 25.7%라는 놀라운 득점 전환율을 보여주며 소위 말해 토트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시즌 후반기로 들어선 요즘 보여주는 토트넘의 멘탈리티는 뭔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간판 방송 슈퍼 선데이에 출연한 제이미 캐러건은 아스톤 빌라전을 가리켜 새로운 발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소니 없는 토트넘은 2부 리그 수준 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EPL 우승 경쟁은 결국 리버풀, 맨시티와 아스날 세 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빌라전 토트넘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선수들이 가득한 팀이 됐다. 남은 경기가 많지 않아 우승까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분명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공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전반전이 끝나가던 시점 토트넘 미드필더 사레가 상대 태클을 받아 잔디 위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랬더니 상황을 파악한 사레가 고통을 참아가며 그대로 일어나 살짝 절뚝이나 싶더니 결국 끝까지 공격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뛰어나갔다. 사레는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고서야 그라운드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더니 결국 후반전 메디슨의 골을 돕는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냈다.
경기와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그런데 이게 이 선수만의 특징이 아니었다. 이어서 75분 판더벤 대신 출전한 드라고신이 수비를 하다가 중요 부위에 타격을 받았고 그대로 경기장 위에 드러누웠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오히려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다치더라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한다. 그리고 이런 솔선수범의 플레이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소니다. 토트넘이 아직은 맨시티, 리버풀이나 아스널처럼 최고 기록을 내고 있는 구단은 아니지만 토트넘처럼 치열하게 뛰는 팀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이게 축구다. 손흥민이 축구의 고향에서 축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요. 실제로 이런 변화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모양입니다. 최근 토트넘 미드필더 매디슨과 판더벤이 한 현지 스포츠 매체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어째서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계속 경기를 뛰려 하려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토트넘에 입대하고 나서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달라졌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팀을 우선시하고 승리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휴식을 취하라는 만료에도 훈련에 나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요. 실제로 영국 현지에서는 최근 토트넘 경기를 분석하는 기사를 쓸 때 단순히 전술이나 경기 결과에 대해서만 쓰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플레이 하나하나를 대하는 모습, 경기 전후에 팬과 기자를 대하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버풀 클럽 감독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최근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다시금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했던 아쉬움에 대해 말하며 손흥민의 저력을 언급합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할 것 같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고 손흥민도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워 한 달 반의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리에만 없었을 뿐이지 매 경기를 챙겨보며 어린 선수들에게까지 직접 전화하고 문자하며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손흥민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의 영향력 때문이다. 손흥민이 주장이 된 이후 선수단의 변화를 보면 바로 느껴질 것이다. 하나같이 승리에 굶주린 야수들 같지 않은가. 소니가 그저 토트넘에 오래 있어서 경력이 쌓여서 칭송받는 것이 아니다. 난 지금껏 선수 한 명이 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단번에 변화시킨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이런 믿기지 않는 영향력이 다른 선수들에게 전염돼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어낸다. 아마 이 시즌의 끝에 다다랐을 때 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오래전 토트넘에는 일명 데스크라는 라인이 있었습니다. 에릭센, 알리, 케인과 손흥민이 뭉쳐 토트넘의 무서운 기세를 이끌어가는 주축 멤버를 가리킨 애칭이었는데요. 이제는 내 아들, 즉 포손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선수들은 원조 소니인 손흥민을 필두로 한 히샬리송, 매디슨과 존슨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리그에서 10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여기에 손흥민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 베르너, 솔로몬 등 어린 선수들도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1년 내내 손흥민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이 매우 컸겠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큰 그릇과 바른 인성으로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잘 도와주고 있죠. 탐욕왕이 될 뻔했던 매디슨과 히샬리송도 중원의 에이스로 성장하고 있고 점점 기량을 상승하고 있는 존슨도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능성은 남은 시즌을 넘어 다음 시즌에 더욱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몰려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이 완전히 낫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의료진의 발표가 나온 요즘 다시 대표팀에 소집돼 그 녀석들과 한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위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니가 언제나처럼 행복 축구만 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방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